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인지식을 전달하는 정의선자입니다. 저는 이제 눈 재수술 전문 의사, 눈 재수술 전문 병원이 제 병원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리를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눈 재수술, 눈을 다시 수술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그냥 쉽게 말해서 다시 수술하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수술했고 두 번째 어떤 이유가 됐든 다시 수술하는 걸 재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선 정말 누가 봐도 망했다, 수술 자체가 완전 폭망해서 정말 빨리 재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의 재수술도 있고, 다 잘 됐고 너무 좋은데 내 욕구 때문에 내가 조금 라인을 바꾸고 싶어서 옷을 갈아입듯이 다르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재수술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잘 됐지만 나이가 뭐 3, 40년 들어서 좀 처져서 재수술을 다시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총망라하는 식으로 재수술의 문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문법을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수술 위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왜 근데 또 눈의 경우는 재수술이 좀 흔한 감이 있습니다. 코에 비해서도 그렇고 뭐 가슴이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슴 성형을 주로 하는 제 친구들과 얘기를 해봐도 가슴 성형은 재수술이나 막 AS나 막 이런 빈도 자체가 되게 적지만 한번 하면 좀 일이 커진다,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 재수술은 되게 가볍게도 재수술도 하기도 하고, 가볍게 요거 좀 해드릴게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벼운 AS도 많이, 저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눈 재수술이 빈도가 많은가라고 한다면, 눈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고, 나이가 들면서도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고, 잠깐의 체중 변화나 약간의 얼굴 변화에 인해서도 눈의 모양이나 쌍꺼풀의 모양, 두께가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그렇게 할 이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수술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코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건들고 이 비주 쪽으로 여러 번 들어가면은 비주가 굉장히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 재수술은 조금 횟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눈은 상대적으로 여러 번, 굉장히 한 10번, 20번 수술했다 하더라도 피부로 과하게 자르지 않고 정확하게 수술하고 과한 조작을 안 하면 한 번 한 것처럼 정말 흉터가 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에서 상대적으로 잘만 수술을 했다는 전제하에 자유롭기 때문에 좀 여러 번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수술 왜 하냐, 대표적인 이유들, 케이스들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쌍꺼풀 수술의 경우에 들으면 쌍꺼풀 풀린 경우, 그리고 짝짝인 경우가 가장 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달라요, 뭐 쌍꺼풀이 풀렸어요, 이런 경우들은 빈도상 가장 많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있긴 있지만 그렇게 AS를 해드린 경우가 남들보다는 확연히 빈도가 작다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게 이제 실력을 제가 조금 높이려 하기 위해서 그런 빈도를 항상 어떤 평균보다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증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로 라인 자체가 너무 얇다, 뭐 이것도 이제 비대칭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높이면 되지만, 라인이 두꺼운 경우들은 이제 예의가 약간 달라집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실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라인을 낮추는 경우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되겠고, 라인이 두꺼운 모든 경우를 이제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소세지 쌍꺼풀을 낮추는 것들은 이전의 흔적들을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계획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구조에 대한 약간 상상력이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임 같은 경우도 재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튼다든지 이런 경우를 총망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수술하고 나서 바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날 재수술 알아봐야겠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고요. 붓기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 눈이기 때문에 정말 깃털만한 붓기나 약간의, 우리가 누구한테 딱 맞기만 해서 붓기가 생겨도 쌍꺼풀이나 이런 게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붓기가 있는 동안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을 어느 정도는 저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별말을 안 하세요. 한 1, 2개월째까지 특히나 별 얘기 안 하는데, 성형수술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거나 여러 가지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막 일주일째 실밥법으로 왔을 때 굉장히 막 패닉이나 멘붕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끈기를 갖고 설명드리고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괜히 또 막 건드리거나 재수술 상담을 너무 많이 다니면서 불안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최소 기다려봐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고, 생각보다 눈은 6개월까지 매우 정상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초반에 큰 붓기가 확 한 달까지 빠지다가 한 달에서 5개월, 4, 5개월까지는 약간 딱딱하고 끈적끈적하면서 흉터는 빨갛고 뭔가 보기 안 좋은 겹주름들이 오히려 나오기 쉬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들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면 생각보다 부드러워지고 대칭도 잘 맞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수술이 잘못된 경우는 예외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재수술의 조합은 짝눈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는 쌍꺼풀을 낮춰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쌍꺼풀이 풀려서 왔지만 두꺼워서 풀린 경우들, 그러면 쌍꺼풀도 낮춰야겠죠. 그래서 낮추는 수술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수술을 잘못돼서 여러 병원에서 이제 재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 중에 한 60~70%는 되는 것 같아요. 두꺼운 쌍꺼풀을 제대로 낮추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제가 제대로 진단하고 좀 해결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한 조금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많은 분들도 소개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수술 또 은하성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재수술의 패턴들을 좀 설명드렸고 블로그나 이제 인스타에 그런 관련 정보들 많이 담았으니까 많이 방문해서 제가 그림도 많거든요. 그런 거 많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3 성형지실 전담 최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